안녕하세요. 월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 오려고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제가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림 실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세 번 했지만 네,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책을 읽다가 지금 2시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를 켜기 좀 그렇고 이 펜으로 그림 그리는 거에 제가 취미가 붙어서 오늘도 펜태블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책에서 제가 속독법을 말씀드려갖고 마지막에 꿀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판매자잖아요. 온라인 커머스 판매자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매자들에게 좀 불리하고 그리고 좀 비도덕한 그런 꿀팁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아,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을 좀 더 좋은 가치를 인도하고 그리고 좋은 팁 같은 세상을 좀 더 밝게 하는 그런 유튜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이러면 안 되겠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구독자님들은 조금 아, 꿀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 그거는 그냥 재미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실행에는 옮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운이 좋다라는 책을 보고 소름 돋았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이 좋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일본의 사이토 이토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책입니다. 이 엄청 부자래요.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김수현 대표님이 제 멘토신데 김수현 대표님 제가 돈이 없을 때 힘들어할 때 그냥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거 그냥 읽고서 한번 생각해 해봐라 영상에 잠겨봐라 해갖고 사이토이토리 책을 모두 주었어요. 그랬고 그게 운이 좋다라는 것이고 부자의 통찰력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아,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다 운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누누이 유튜브로서 유튜버로서 진짜 강조했던 것들 책임이잖아요. 책임을 100% 내가 가지고 가라. 이거를 이 책에서 무려 세 챕터의 그 챕터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지만은 저는 이걸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자들은 진짜 생각하는 게 진짜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사이토 히토리가 운이 좋다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이 챕터가 처음에 이거였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온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가 그렇다고 나쁜 일이 왔다고 하더라도 100%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챕터를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챕터가 어떤 거냐면 과거는 바꿀 수 있지만 미래는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리연타죠. 운이 나쁜 운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 100%.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게 제가 뭔가 저번 영상에서 누누이 말했던 그 스토리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게 저는 세월호 예를 들었잖아요.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아, 나쁜 운? 그래, 나쁜 운 있는데
내가 내 진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잃은 것도 내 책임이냐? 수학여행 보낸 내 책임이야? 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애티튜드의 문제다. 물론 책임이 아니죠. 세월호 선장, 세월호 그 20년 된 그 배를 운행하게 했던 정부, 그리고 그 운항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었던 선장,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돼 있지 않는 그런 선장이나 그런 선원들을 운행하게 했던 그런 법, 이런 것들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전 조종사지만 조종사 세계에서는 항공 쪽에서는 시험을 맨날 봐. 한 달에 한 번씩 봐. 그리고 체크 봐. 아, 체크 보고 안 떨어지면 다시 봐. 비행 정지시켜 떨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공 쪽에서는 이런 시스테믹적인 게 철저하기 때문에 이런 큰 대형 참사들이 나오기가 드물지만 이 항운 쪽에서는 그나마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체계가 좀 힘들게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여튼 이건 거두절미하고 이런 사람들 탓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 젊은 영혼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제 물속에 이렇게 운을 달리어 있던 거는 이 사람들인데 이 책임을 야 자식 잃은 책임을 부모한테 전가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피눈물 흘리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애티튜드. 애티튜드는 자세예요. 맞죠? 근데 애티튜드를 왜 강조하냐면 이미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과거를 받아들일 책임은 오로지 애티튜드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관한 거는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의 책임은 그 책임은 오롯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죠. 이걸로써 책임을 말하더라고요. 이 돈을 많이 번 누구야? 사이토 이토리 이분도 소름 돋았다니까. 아니 제가 누누이 말했던 거잖아요. 저 이 책 읽고 말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이룬 그루들은 이 책임을 무조건 자기한테 가져다 놨다라는 거죠. 스파이더맨 그리고 슈퍼맨에서 나온 대사가 있어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 삼촌이 말했죠. 스파이더맨이 되려고 하는 그 조카에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연기를 못해서 참. 하지만 이거는 반대도 돼요. 큰 책임에는 큰 힘이 따릅니다. 이 힘이라는 건 운명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 이 힘입니다. 이 남탓만 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조종관을 남에게 전달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후회와 남 탓밖에 없죠. 왜냐면은 내 탓이 아닌데 난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바꾸려면 남 탓을 해야지. 이게 남 탓, 사회 탓, 그리고 당사자 탓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고쳐야지.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고소할 사람들만 찾죠. 뉴스에서는 누가 누굴 고소했다, 누가 고소했다, 누가 승소했다 라는 뉴스로 넘쳐납니다. 남 탓하는 사회죠, 결국엔. 우리 사회가. 남 탓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즈를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리즐 뭐였죠? 스펠링? 여튼 프리즐.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거 있죠? 유리. 누가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을 때 우리 인생은 산산조각 납니다. 누가 고소를 하든가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해결을 받고자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책임을 이런 트레지디가 왔을 때, 참변이 왔을 때 책임을 본인에게 얻게 되면 본인에게 이제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큰 힘이 생겨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지만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이 상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는 일 따윈 없어. 왜냐면 나는 인생을 적극적으로 내가 바꿀 테니까. 라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렇게 생깁니다. 늙었네. 예. 하지만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걸 사이토 히토리도 얘기를 했다는 것에 소름이 돋았고, 오늘은 새벽 2시에 제가 인생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